펠로시가 대만을 갔다 왔죠. 중국에서 당연히 난리가 났어요. 중국에서 일단 대만을 봉쇄하겠다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봉쇄라는 게 이게 재미있는 텀이에요. 봉쇄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봉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대만이 있으면은 대만을 이제 삥 둘러싸가지고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훈련 진행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뭐 민항기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봉쇄가 된 꼴이 되는데, 자 근데 이거를 보면은 한 번으로 끝날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봉쇄가 생각보다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일단 대만을 좀 고립시키고 좀 고사시키고 싶죠. 엿먹이고 싶고. 근데 그런 걸 할 때 대만을 냅다 쳐들어가면은 저거 어떤 식으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은, 이제 근처에 있는 일본이랑 이제 중국이랑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이제 위협이 된다고 이제 일본에서 해자대를 파견하면은 그 순간 바로 그냥 세계 3차 대전 가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중국이랑 대만이 쌈박질을 시작을 하면은 이게 불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를 대만도 중국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입장에서, 시진핑은 영구집권하고 싶지 전쟁에서 뭐 이기고 싶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확신에 대해서는 아직 없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전쟁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될 수 있죠. 그러면은 전쟁 말고, 근데 어떤 식으로든 대만을 손봐주기는 해야 돼요. 대만을 손봐주지 않으면은 지금 자국 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애매해질 수가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냥 봉쇄를 하는 것도 충분히 이제 좋은 선택이다. 그래서 봉쇄를 해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냐 물어보면은, 일단 물류의 영향이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만 해협 같은 경우에 배 딱 봐도 엄청 많죠. 대만 해협은 원래 배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 위쪽,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 쪽, 그리고 중국의 주요 항구들도 다 대만 이쪽에 있죠. 지도를 보시면은 중국의 메이저한 항구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상해랑 이런 쪽에 쫙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동쪽 해안가에 쫙 몰려 있는 거죠. 쪽, 그리고 당연히 한국이랑 일본 같은 쪽도 이제 물류 수요가 당연히 있을 텐데요. 이 물류 수요들이 이제 동남아나 유럽으로 가려면은 다 대만 해협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 해협이 막혀버리면 이렇게 많이 돌아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당장 어느 정도씩의 지연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생긴 걸로 보였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경우에 대만에서 나가거나 들어가는 물류는 굉장히 지연되고 제한되겠죠. 이런 경우에 TSMC 같은 회사가, TSMC는 자체적으로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반도체 설계를 하는 애플이나 반도체가 필요한 회사들, 뭐 인텔이나 그런 회사들에 이제 납품을 하는 게 이제 주요 그건데, 근데 이거 납품을 하는 게 계속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봉쇄를 뭐 24시간 365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늘은 기분 내키니까 우리 내일부터 그냥 훈련 좀 한번 때리겠다 하면은 뭐 예상치 못한 그냥 물리난 한번 생기는 건데, 대만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데는 솔직히 뭐 택도 없죠. 이거 뭐 아예 하지 말란 소리죠. 그런 경우에 뭐 물류 제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좀 아니다. 그러니까 3차 대전 이전에 일단 미중 간, 그리고 이제 양안 관계 간 이제 위험이, 지금 군사적인 위험이 되게 에스컬레이트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미국에서 원래는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이슈잖아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원래 협력하고 있던 사람들이 협력이 다 끊겨버렸죠. 예, 물론 가상적국이지만 가상적국이니만큼 더더욱 이제 한라인이나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한라인들이 끊겨가는 중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이제 실무자단에서는, 그러면 일단 이거는 군사적으로 꽤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는 맞죠. 중국이 기존에도 많은 도발을 했어요. 대만 쪽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작년부터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압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어쨌거나 그 중국 전투기가 오면은, 그럼 이제 대만 전투기도 나가가지고 야 꺼져라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꺼지라고 말을 하는 거를 그냥 계속 말을 해야 되면은, 그럼 파일럿들이 이거 뭐 정상적으로 이제 피로도 관리 같은 걸 못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수가 많으니까 걔네 돌아가면서 할 수 있죠. 기존에는 그냥 대만 영공을 잠깐 침범했다 말았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대만 영공을 넘어서 미사일을 쏴버렸죠.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나라로 비교하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갑자기 뭐 제주도 살짝 넘어가지고 대한해협에 미사일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난리 나겠죠. 공세가 만약 장기에 든다고 치면은 생각보다 중국에서 보는 이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을 했지만, 일단 하나씩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개입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쟁을 하면은 한미 상호방어 조약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자동으로 미국은 참전을 해야만 합니다.
아예 조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약이 없어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만 관계법 등의 이제 그런 보조적인 법안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들이 왜 보조적이냐 물어보면은, 이게 뭐 전쟁이 났을 때 대만을 지키러 출병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얘네는 대만의 자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원래는 뭐 수출을 못 해주지만 이러한 무기나 반도체들을 수출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대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중국에서 자국 영토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대만을 봉쇄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훈련하고 있어.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봉쇄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냥 자국 영토에서 훈련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태클 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좋아요. 이게 별로 드는 게 없어요. 그냥 훈련은 뭐 훈련 시키는 거고, 미사일이야 뭐 그냥 쏴도 그만이죠. 그냥 이게 뭐 미사일이 막 잘못해가지고 막 대만 안에다 떨어지고 뭐 이러면은 그냥 3차 대전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훈련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근처 다 막겠다. 뭐 그리고 뭐 24시간 내내 훈련한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전쟁에서 얻고 싶은 게 일단 1번은 대만의 고사예요. 가능한 TSMC도 얻고 싶겠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정치적인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저는 리스크가 계속 있다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 TSMC가 만약 그렇게 고사된다 하면은 대만 굉장히 가난해지겠죠. 지금은 대만 쪽에서의 메인 이슈는 뭐냐면은, 일단 우리는 중국과 좀 선을 긋고 싶다, 독립하고 싶다, 약간 이런 쪽이란 말이야 지금 타이완 기본적인 마인드가. 근데 이게 가난해지는 경우에 정권 바뀔 가능성 커져요. 정권 바뀌면 친중 정책 피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한다고 해서 TSMC를 온전하게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은 솔직히 거의 없다고 봐요. 대만 안쪽 지방은 다 산이에요. 대만을 진짜 완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산악 지형에서 게릴라 하는 대만 애들이랑 쌈박질 해야 된다는 소린데, 이게 좋지 못한 시나리오죠. 그리고 대만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만약 진짜 전쟁 나면은 어차피 지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가진 순항 미사일 다 때려 박아가지고 중국에 있는 댐 하나 부수고 가겠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 지금, 만약 진짜 대만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단기적으로 팹을 그나마 가장 빠르게 돌릴 수 있는 회사들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회사들 굉장한 관사수에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애들 지금 지켜보기 되게 좋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또 이제 반도체랑 또 다르게 물류에도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어요. 유럽 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나가는 쪽에 메인 길목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생각보다 줄 수 있다. 지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류 비용 증가는 제가 볼 땐 피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올해 초에 해운들도 잘 갔죠? 이거랑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번 양안 관계가 만약 더 냉각화가 된다는 시그널이 있으면은, 그래서 뭐 공세가 좀 장기화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서 나오면은, 이런 주식들 먼저 눈여겨보는 것이 그때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는 오늘 이걸로 마쳐보겠습니다.